의정부시가 미군 기지 캠프 잭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곳에 국제 아트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인데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줘야 하는 데다 미군 기지가 우리 정부로 돌아와야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 시의회는 주한 미군 기지 조기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반려동물을 불법으로 번식시켜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 학대를 저지른 5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도서관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내년에 2,100억여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도서관의 약 25%인 278개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의정부시가 미군 기지 캠프 잭슨 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국제 아트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문제는 기지 반환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겁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미군이 주둔했던 캠프 잭슨. 의정부 도심 한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지난해 병력이 모두 철수해 기지는 이미 폐쇄된 상태입니다. 의정부시가 이곳에 국제 아트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국제 전시장의 핵심 시설입니다. 의정부시는 5억 원을 들여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초쯤엔 사업을 추진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쪽의 모습이 완전 바뀌고 시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냥 가장 바람직하게는 저희들은 한 2025년 내지 6년 정도는 바라보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 부처의 승인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가 기지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줘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그린벨트 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국토부가 환경 훼손 문제를 제기하자 무산된 바 있습니다. 만약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풀어준다고 해도 더 큰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기지가 우리 정부로 반환되어야만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전국 미군기지 4곳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했는데 캠프 잭슨은 반환 후보 기지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특히 의정부는 여기는 지금 환경조사 중이라 반환 대상에 들어가질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반환 절차 중인데 일단 환경조사가 끝나야죠. 일각에선 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미군기지 개발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처럼 시민들의 참여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또 보장하는 방식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의정부 시민 12,000여 명은 미군기지 개발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의정부시에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시 의회는 지난 20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정부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오범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의정부 주한미군기지를 조기 반환하는 것을 촉구하는 게 골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주한미군기지 4곳을 조기 반환한다고 발표했지만 의정부 지역은 제외됐습니다. 시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포천 향토유적 제50호 포천 오가리 간호농악 제8회 정기 공연이 개최됐습니다. 포천 오가리 간호농악은 마을의 풍년과 평안을 기원하며 300여 년 전부터 창수면 오가리에서 전승돼온 농악놀이인데요. 시 관계자는 최근 농사와 노동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농악이야말로 더욱더 소중하게 지키고 전승해야 할 문화유산이므로 보존과 계승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천군은 연천 방문회 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천 방문회 해를 맞이해 연천군은 2020년 상반기에 전자지도 제작, 인터넷 홍보, 조형물 제작 등 홍보 기반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또 2020년 4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와 연천군 대표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는
제인폭포 공원화 사업이 완료되면 2020년 10월 연천 방문회해 선포식을 시작으로 3년 동안 연천 방문회해를 실시합니다. 특히 연천 방문회해 추진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 관광 도시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연천 관광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반려동물을 불법으로 번식시켜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동물 관련 불법 영업을 수사해 59개소 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적발된 업체 가운데 일부는 다른 개가 지켜보는 앞에서 전기 충격기로 개를 도살하거나 도살 시 발생한 혈액을 하천에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150여 마리의 강아지를 번식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불법으로 도살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는 도서관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내년 정부,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과 함께 2,182억여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을 위해서는 인문, 문화, 독서 프로그램, 디지털 정보 시스템 확대, 생애주기 맞춤형 서비스 등에 90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을 위해서는 경기도 대표 도서관 건립과 사이버 도서관 운영, 공동체 자료 아카이빙, 지역 공동체 역할 강화 등에 50억 원을 투자합니다.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을 위해서는 정보 매체 교육과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사회 서비스 연계 도서관 서비스 등에 439억 원을,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을 위해서는 도서관 인프라 확대와 사서 인력 지속적 확대 등에 1,603억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위해 경기도와 관련 기업,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기술 독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이 똘똘 뭉쳐 원천 기술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관련 기업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탈일본화를 위해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한데 뭉쳐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기술 분야 독립을 제대로 이루자는 취지입니다. 경기도는 3년 동안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총 3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 지원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기술 독과점을 막자는 목표 아래 도내 대학 9곳과 연구기관 3곳, 그리고 관련 협회와 기업 등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전문 인력들을 총동원해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사회의 대학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경기도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본이 앞장서고 우리가 가고 중국이 따르는 이런 선도 대열에 사실은 일본을 제끼고 어떤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개발된 기술은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게 민간 업체에 이전하거나 지도하는 방식. 이번 계기로 국산화를 넘어 기술 강국으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소부장 산업의 기술 자립화가 반드시 조기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날 협약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동 연구 과제를 선정할 계획. 경기도는 연구사업단을 구성해 상호 협력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2020학년도 도내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고 수업료를 동결합니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입학금이 면제되는데요. 다만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됩니다. 고교 수업료는 지난 2009년 이후 12년 연속 동결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교 입학금을 면제하고 수업료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시 의회는 지난 20일 제145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일 시작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군소음법 주변 지역 피해 보상 대책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계획을 논의했는데요.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서 37개 사업 20억 원을 감해 7,708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포천시 제4기 시민기자단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시민기자단은 워크숍에서 여행작가이자 문화유산 교육 전문가인 이시우 작가의 특강을 듣고 여행기사 작성을 위한 기획부터 섭외, 취재 등 다양한 노하우도 공유했습니다. 또 신규 기자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올 한 해 활발한 활동을 한 우수 기자에게 시상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의정부 소방서가 주방 화재 시 초기 진화에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음식점 등 주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는 화재 발생 시 물을 뿌리게 되면 불이 폭발적으로 커져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 소방서는 주방용 소화기는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주는 소화기로 식용유 화재에 적합하기 때문에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방용 소화기는 2017년 6월 화재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의 주방이 설치 대상입니다. 양주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가 개선됐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는 시설 주 출입구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해 대피 시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신고 포상제는 지난 3월 포상금 상한액을 없애는 등 확대 운영됐지만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파파라치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관련 규정이 개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자진 개선의 기회를 주고 2차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6회 덕꿈즈 미디어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덕꿈즈 미디어 페스티벌은 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미디어 경청 꿈즈 오디션에 선발된 학생들이 4개월 동안 직접 기획, 제작한 영화를 공개 상영하는 자리인데요. 이번 미디어 페스티벌에는 총 8팀, 학생 33명이 참여했습니다. 페스티벌 상영 작품은 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미디어 경청 홈페이지와 미디어 경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2035년 인구 53만 명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도시 개발을 추진합니다. 의정부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5년 도시기본계획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2035년 목표 인구는 당초 목표치보다 8만 명이 늘어난 건데요. 의정부시는 의정부역과 녹양역 등 경원선을 비롯해 의정부 경전철 역사 주변을 집중 개발할 계획입니다. 시는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과 시의회 의견을 듣고 보완한 뒤 내년 6월에 이 같은 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두천시가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금 5억 원을 받아 방범 CCTV 등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시는 골목길 등 안전 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 1,905대를 설치했고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인 셉테드 기법을 이용한 LED 안내판 110개를 제작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따뜻한 가운데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화요일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낮 기온은 6도로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크리스마스인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다가 금요일에 또 한 차례 맹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더 이상 눈 소식은 없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건조한 가운데 기온 차이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습니다. 이른 오전 시간대에 운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겨울철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